2년 전에 막내딸을 시집 보냈어요. 얼마 전에 임신 소식 전하더라고요. 처음엔 욜로니 딩크니 애 안 낳고 산다고 하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애 낳으면 저더러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기까지 키우라니 솔직히 막막했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육아휴직을 쓰든 사람을 쓰든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출산 몇 달 전 상의도 없이 우리 집 근처로 덜컥 이사를 온 거예요. 분명 안 봐준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손자 손녀 자주 보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분명 못 봐준다고 했는데 박무간에로 이사를 오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냥 제가 이사 가려고요. 죽기 전에 전원생활 해보는 게 오래된 꿈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용한 시골로 가보려고요. 애들 셋 키우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야 해방이다 했는데 다시 육아를 떠안고 싶진 않네요. 그 친구는요, 중학교 때부터 좀 이상한 애였어요. 가끔 꿈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면 진짜로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땐 그냥 그런 애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누굴 계속 찾고 있었어요. 영희라 미안해. 영희라. 계속 그 이름만 부르면서 자꾸 울었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했죠. 그 애는 가만히 듣더니 너 동생 있어? 무슨 소리야, 나 외동이야. 아니야, 있어. 그 말이 이상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엄마 나 혹시 동생 있어? 엄마가 놀라시더니 말해주셨어요. 사실은 쌍둥이였어. 근데 네 동생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늘로 갔어. 그 아이 이름이 영일이었대요. 그 꿈 아마 제가 혼자 살아서 미안했던 마음이었겠죠. 한참 뒤였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일이는 괜찮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영일이가 진짜 제 곁에 있는 걸까요? 저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장가가서 손자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요. 막내는 40 넘어 얻은 늦둥이라 더 애틋했죠. 학교 다녀오면 엄마 엄마 부르며 하루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던 아이. 공부도 참 잘했어요. 특히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말하곤 했죠. 군대도 다녀오고 복학 준비하던 시절엔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며 나가더라고요. 걱정 안 했어요. 귀가가 늦어져도 그저 친구랑 즐거운가 보다 했죠. 근데요, 아침이 됐는데 아직 집에 안 돌아온 거예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라는데 막내가, 그 착한 막내가 새벽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방을 아직 치우지 못했어요. 우리 막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해요. 3년 동안 열심히 운영했어요. 그런데요, 작년부터 매일 밤 10시 10분쯤 꼭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늘 혼자였고 조용히 커피 마시다 마감할 때쯤 나갔죠. 자주 보니 말도 트이고 가끔 마감 정리도 도와줬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했고요. 연인들이 하는 거 다 했어요. 스킨십도 진도도요. 그렇게 애매한 관계로 몇 달이 지나도 사귀자는 말이 없어서 우리 사귀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숨을 멈춘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단 걸 느꼈죠. 그래서 며칠 후 카페에 왔다가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근데요, 그 사람 집 앞에 아이 유모차를 끌고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하면서요. 그 사람 가정이 있는 애기 아빠였어요. 와,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요, 그 후에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와서 아무 일 없던 척 애인 행세를 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어쩌면 좋을까요? 남자친구랑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별 문제 없었고 늘 다정했죠. 근데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사람 전 여친 SNS를 찾았는데 그 계정엔 지금도 다정한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예전 사진일 거야. 나한테 미련 남아서 그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목요일 밤에 또 연락이 안 되길래 그 사람 집 앞에 가봤거든요. 그의 집안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여자는 전 여친이 아니라 3년 넘게 사귄 진짜 여자친구였어요. 제가 바람 상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그 여자 휴무일이래요. 며칠 뒤 그 여자 SNS에 우리 집 근처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해시태그엔 이런 게 있었어요. 샵 바람녀 샵 꼭 버려짐. 그 순간 알았어요. 나의 사랑의 끝을.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대학병원은 거의 접수가 자동화됐잖아요. 그래도 거의 항상 기계 앞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산한 오후여서 그런지 그날따라 기계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년을 오가서 잘하는데 그날 한 어르신이 계속 곤란해하셨어요.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그 문구만 반복해서 뜨는 화면. 그래서 번호표 뽑아드리고 순서되면 말씀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렸죠. 어르신 말씀이 원래 잘하는데 오늘은 기계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직감했어요. 평소에는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추가 수납 같은 변수가 생기면 기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진료 마치고 처방전 받으러 갔는데 그 어르신 아직도 거기 계신 거예요. 직원은 기계로 다시 해보세요. 그 말만 반복했대요. 결국 제가 같이 직원에게 갔고 그제서야 아, 추가 수납이 있었네요. 하면서 처리해줬어요. 그리고 처방전은 또 기계로 받으래요. 근데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어르신이 계속 곤란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씁쓸하네요. 저는요, 며느리가 무서워요. 처음엔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 잘 살라고 제가 집도 해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다 내줬어요. 근데 공사 기간이 좀 길어져서 결혼하고 2달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됐죠. 어느 날 저녁 상 차렸는데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인상다리 부러지게 안 먹어요. 국 끓이고 나물 무쳤는데 그게 그렇게 과했던 걸까요? 그 뒤로 며느리는 자기 반찬 따로 먹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 한 입도 안 하더라고요. 설날엔 이랬어요. 시댁 행사는 조력자 개념으로만 참석할게요. 그러더니 제가 손님 맞고 전 부치는데 방에 들어가 혼자 손톱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게 저희 스타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2달 지나 분가시키고 그래도 자식 내외니까 반찬 싸갔어요. 아들이라도 먹으라고요. 근데 그 반찬이 그대로 상해서 돌아왔어요. 그거 치우는데요. 버려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들 내외 불러서 집 빼라고 하려고요. 다행히 아직 명예 이전은 안 해줬거든요. 저는요, 조용한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시골 외곽에 작은 땅을 샀어요. 도시소음에서 해방되고 싶었거든요. 작은 주택도 직접 지었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평생 살 나의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참 뿌듯했어요. 근데요, 이사하고 얼마 뒤부터 우리 집 담벼락 앞에 매일 아침 누군가 쓰레기를 놓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어디서 온 쓰레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가 쌓여가서 결국 담장에 CCTV를 달았어요. 영상을 확인했는데 길 건너집 아주머니가 매일 봉투를 버리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분은 그 집 짓기 전부터 원래 여기다 버렸거든. 우린 여기 10년 먼저 들어왔어. 우리 집이 먼저 상수도랑 도시가스 인입해서 당신네 공사비 줄었을 텐데 우리 집 덕 본 거니 이건 좀 양보해.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유유히 사라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네요. 이게 요즘 말하는 시골 텃세인 걸까요? 10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랑 은행 대출 받아서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근데요, 윗집이 밤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뭔가 탁탁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노래 부르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진짜 뭐지 싶었죠. 어쩌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매일 그래요. 심지어 새벽 2시까지요. 참다 윗집 벨을 눌렀어요. 근데요, 그 순간 조용해지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내려오면 또 시끄러워져 있고요. 몇 달을 고민하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저희 윗집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형제만 산대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요. 아마 학군 때문에 애들만 올려보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밤마다 형제 둘이 신나게 노는 거였어요. 관리실에선 개인정보라고 부모님 연락처 못 준다고 하고 애들만 있다는데 찾아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붙어 다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소개해줬고 셋이서 자주 만났어요. 근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네 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나한테 새벽마다 연락 오고 술 마셨다고 부르고 그래.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문자랑 통화 내역을 보여줬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 솔직히 물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딱 잡아떼다가 증거를 보여주니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친구는 처음엔 네가 남자친구랑만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근데 언제부턴가 네 남친이 너보다 나랑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 나 그때 좀 미쳤던 것 같아.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엔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친구의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번쯤은 실수라고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술 마시면 폭언을 심하게 했거든요. 결국 빌라 전셋집 하나 받고 이혼했어요. 그 집에서 아이 둘 데리고 살고 있어요. 큰애는 중학생, 작은애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애들 학교 보내고 마트 알바하면서 지내요. 마트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다현아,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어요. 거의 30년 만에 본 얼굴이죠. 순간 후줄근한 제 모습이 너무 민망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마냥 반가워하더라고요.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어릴 때 얼굴 그대로야. 그러면서 우리가 놀던 얘기를 꺼냈어요. 햇살 따뜻했던 운동장, 떡볶이를 사 먹던 분식집까지.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 메신저 프로필에는 고급스러운 집안 모습과 화목해 보이는 가족들 사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린 시절 그대로 쭉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시절의 느낌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아이들의 그 시절을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웃으며 집에 가요. 시집 와서 30년. 지금 생각해도 숨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시어머니 얼굴부터 살폈고 밥상 하나 잘못 차리면 눈치, 말 한마디에 가슴 철렁. 그렇게 지내던 시어머니가 3년 전 돌아가셨고 작년엔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첫 명절이었죠. 며느리는 손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다 준비했어요. 우리 부부, 아들 내외 이렇게 소박하게 보내려 했죠. 그런데 명절마다 안 오던 시누이가 기어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얘 며느리야 물 좀 떠와. 웃으면서 슬쩍슬쩍 며느리한테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표정이 딱 예전 우리 시어머니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밥상을 확 뒤엎어버렸어요. 네 자식들은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우리 며느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온 거냐? 내 며느리 건들지 마. 내쫓듯이 시누이 보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얄미운 시누이는 이제 다신 안 보려고요. 같은 과 동기였어요. 졸업하고 연락 끊기고 서로 뭐 하며 사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이 왔어요. 잘 지냈지? 혹시 시간 되면 와줄래? 연락 끊긴 다른 동기들이 올까 해서 그 친구의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대학 동기는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종종 연락이 왔어요. 그날 와줘서 고마워. 밥 한번 하자. 니네 회사 근처야. 차 한잔 할래? 뭐 싫진 않았어요. 말도 잘 통하고 기억보다 훨씬 싹싹했거든요. 근데요, 가끔 놀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는 구두 브랜드를 말한 적 없는데 알고 있었고 예전에 다니던 동네 미용실을 너 요즘도 거기 다녀? 하고 묻기도 했어요. 한 번은 평소랑 다른 시간에 점심 먹고 나왔는데 회사 근처 카페 앞에서 그 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조금 놀란 듯한 얼굴로 혹시 이 시간대 자주 나와? 웃으면서 묻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거의 매일 회사 앞에서 네 친구 봤어. 그 친구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었는데 왜 자꾸 제 주위를 맴도는 것 같죠? 제가 예민한 걸까요? 예전엔 남편이 식당을 3군데나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죠. 요식업이라 직격탄이었어요. 2호점 3호점 다 접었고 확장할 때 쓴 돈이 그대로 빚으로 남았어요. 그래도 금방 나아질 줄 알았는데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꽉 물었어요. 남편이랑 아들 보면서 작은 것부터 줄이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장 볼 때도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샀어요. 하루는 아들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멸치볶음, 백김치.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거라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다녀와서 아들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애들이 내 도시락에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놀렸어. 근데 오늘 철민이가 고기 많이 싸와서 같이 먹었어. 내일은 나도 불고기 넣어줘. 그냥 웃으면서 내일 먹으면 되지 하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도시락 반찬만큼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일은요. 우리 아들 도시락에 불고기 가득 넣어주려고요. 제 나이 55, 엄마는 80이 넘으셨어요. 3년 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2달을 병원에서 제가 간병했어요. 집에서 2시간 거리였고 남편이랑 애들한테도 미안했지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오빠는 딱 한 번 왔어요. 길이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거나 일이 생기면 당연히 제가 챙겨야 했어요. 엄마도 오빠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고요. 며칠 전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시더니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시골 땅 1000평 다 오빠 준대요.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까지 오빠한테 준대요. 너에겐 늘 고마웠다. 그 한마디 덧붙이셨지만 그게 다였어요. 뭘 바라고 엄마를 챙겨드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해야 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그냥 착한 딸이었어요.
22에 결혼했고 애가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이 먼저 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방긋 웃는 아기 얼굴을 보며 버텼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달려왔어요. 이제 딸이 결혼하고 나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주가 생기니까 다시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던 날 딸은 바쁘다며 안 오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그러다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속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1년 정도 교제했고 남은 시간 함께 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딸한테 말을 꺼냈어요. 근데요,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그 말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딸에게서 독립하기로요. 그리고 나의 2번째 결혼식, 딸은 안 불렀어요. 그날만큼은 나 자신만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저 잘한 걸까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한 지는 12년째예요.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300만 원. 이게 남편 월급인 줄 알았어요. 공과금이랑 보험료, 자기 출퇴근 기름값까지 떼고 생활비로는 딱 140만 원. 매달 1일 남편에게 받아서 생활했어요. 근데요, 얼마 전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다고 서재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연서랍에 지난달 급여 명세서가 있었어요. 실수령액 390만 원. 과장 승진은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하루 종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전전긍긍하던 제 모습이 스치더라고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봐줘야지 생각도 했었는데 제 남편 내 몫으로 좀 쓰는 거야.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쉽게 입 밖에 낼 수는 없지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갑자기 매일 안부를 묻고 커피도 챙겨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들고 왔어요. 솔직히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사람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제 이름이 저장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말투에 다른 대화가 2개나 더 보이더라고요. 밥은 챙겨 먹었어? 보고 싶다.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모른 척하다가 헤어지고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집에 바로 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 카페에서 웃고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던지 저도 모르게 그가 마시던 커피를 그의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처음엔 놀라서 아무 말 못하더니 상황 파악하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그 사람 여자친구가 셋이었대요. 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거래처마다 한 명씩.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결국 그 사람 회사에 알렸고 그 회사에서 처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20살에 딸을 낳았어요. 혼전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구박도 고된 시집살이도 다 제 탓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진짜 힘들었던 건 둘째를 낳고 나서였어요. 아들이었거든요. 그날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제 진짜 자식 낳았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딸도 괜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8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자꾸 소심해지는 딸의 모습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결국 딸이 10살 되던 해에 남편 붙잡고 못 산다 하며 겨우겨우 분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해가 지났고 지금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딸은 이제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그 아이만 보면 눈치를 주시네요. 딸은 괜찮다며 웃지만 연로하신 어머니께 이제 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대학생 때였어요. 출근길로 북적이던 지하철역.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빛이 조금 묘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창문이나 지하철 유리에 그 얼굴이 스치듯 보이기 시작했어요. 찾으려고 보면 없어요. 근데요, 분명 봤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 거울 속에서 그 얼굴을 봤어요.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데 그제서야 아, 귀신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후 그 사람이 보일 때는 늘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거울이나 반사되는 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7년쯤 됐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우연히 떠도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내용이 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루아의 새벽 괴담 새벽 4시 플랫폼 한가운데 웃고 있던 남자.
유튜브에 루아의 새벽 괴담을 검색하면 만나실 수 있어요.